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1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일까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을 찾아줄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우리 송재호, 현상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무탈하셨는지요? 네. 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현명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될지 저희가 오늘 또 종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로 주간 관전평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현상준 대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주식 잘 못해요. 외국인들 주식 잘 못해요. 예전에 그 김병현 투수가 했던 얘기인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주식 야구 잘 못해요. 약간 그 표현을 조금 빌려서 좀 말씀드려보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 지수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예전 같았으면은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좀 눌리는 그리고 더 하방으로 경직성이 더 내려오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보였었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좀 많았던 좀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간밤에 또 야간 선물도 살짝 좀 흔들리는 면이 있어서 다음 주 조금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되는 국면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던 해결이라는 것보다는 소멸이죠. 그렇죠. 이슈에 대한 소멸, 리스크에 대한 소멸이 됐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딱 보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또 하나 FOMC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나왔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겹쳤는데 FOMC를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또 이슈로 FOMC 준비했으니까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호 대표는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상방과 하방이 같이 열려있던 시장이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악재와 호재가 좀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좀 그동안 그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EPS가 한 5% 정도 상향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 12개월 EPS가 150%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망이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보면 한 10배 이상 그래요. 좋은 모습인데 이제 올라가긴 좀 이제 지정 리스크 때문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순환하는 게 뭐였냐면 소유주하고 소형주, 이게 중소형주들이 순환하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수급은 들어오는데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그동안 못 갔던 통신장비주라든지 또 이런 쪽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쪽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청개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안에서 알지노비스라든지 네네. 로키헤스 같은 그런 개별주들이 움직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또 시장이 좀 완화된다면 좀 긍정의 흐름도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입장으로서 이렇게 늘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고 있는 입장으로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늘 항상 하방이든 상방이든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후 약방문. 좋은 그렇죠.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하방이었으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하방으로 가고 그리고 상방으로 잡아놨으면 악재가 나와도 악재 소멸 이러면 또 상방으로 갑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먼저 만나보고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전망하실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다가 하방이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방은 막혀 있지만 계속 저점이 좀 올라가는 지수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지적적 리스크가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좀 흔히 표현하는 이제 화약 냄새가 좀 지워지게 되면은 네. 다시 원상복귀가 좀 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는 늘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걸린다라는 걸 봤을 때 3월 조금 남은 이제 흔들림은 있어도 좀 굳건하게 잘 버티시고 4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께도 다음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혹시 우리는 또 미국 증시를 무시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 좀 확인하면서 계속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장 이제 지상전 뭐 투입한다는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제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상전 하겠다 안 했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식이 지금 일부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연결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유가인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10년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때문에 혹시나 유동성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인데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수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다는 거고요. 그럼 유가의 차트만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WTI 차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 9일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좀 우리나라 충격을 줬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때가 120달러까지 올라왔던 상황인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근데 100불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매물대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시장도 선물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저항이 있고 로우 전쟁 때 이 자리가 그 고점 라인이었던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지상전을 투입하면서 직접적으로 나온다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전에 한번 여기 그래요. 매물대 형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상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좀 더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 표를 보니까 이 유가가 배럴당 네. 100달러가 좀 굉장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좀 하게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짧게 만나봤는데요. 그럼 지난주 또 두 분께서 선택을 해주신 종목에 대한 리뷰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 지난 종목들, 지난 주뿐만 아니라 지난 종목들 포함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 다른 종목들은 이전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려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 그리고 코덱스 이제 레버리지죠. 코덱스 네. 코스닥 레버리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SK 이터닉스는 유가가 좀 오르게 되면서 그의 반사 이익으로 좀 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수소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단기간 봐서는 조금 더 튀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잠시 후에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에서 SK 이터닉스 혹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강한 상승세가 많이 나와줬고 또 전일장 상한가 가까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닥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코스닥 레버리지 이쪽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방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을 끌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호 대표도 지난 종목들 어떤 종목 리뷰를 좀 도와주실까요? 제가 3월 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벌써 상한가가 3개 나왔습니다. 아우. 네, 주중에 PI 첨단 소재, 그 저번에 송화이팅 나왔고 또 SK 이터닉스도 상한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그 원픽 종목으로 드렸던 이제 한번 종목들을 한번 한 가지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 제가 이제 앵커님 물어봤을 때 역발상 차원에서 저점의 라인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주중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내려왔지만 이제 초입 구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유이자 부분은 좀 지속적인 보유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신규로도 나중에 밀린 다음에 좋은 기로 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PI 첨단 소재 원픽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티움바이오를 지난주에 원픽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8% 정도 올랐고 이제 티움바이오도 보니까 추세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35%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저점 라인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고 또 기술 전도 있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보유하신 분은 계속 보유한 전략으로 좋습니다. 갔으면 좋겠고요. 또 두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SK 이터닉스 아래서 여기서 역발상 차원에서 드렸는데요. 결국은 네, 전쟁 때문에 태양광 풍력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153%까지 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풍력 태양광 쪽으로 드렸는데 9%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무료 방송에서 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랑
아니 자랑을 좀 살짝 해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썬데이 종결자에서 나오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종목들 시장에 대한 어떤 선견지명 뭐 저희가 최고다 지금 현재 종목들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종목들 지금 어마어마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가장 좀 속 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썬데이 종결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달려가니까요. 저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만 보더라도 저희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한 주 정리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 관전평가 리뷰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1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결정해 드릴 텐데요. 총 5가지의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성향에 딱 맞는 키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날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키워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해석, 분석, 시각 이런 쪽도 같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5가지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가 핫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땡큐 젠스망. 두 번째는 FOMC 전도표입니다. 다음은 증시 방어주. 그리고 코스닥 2부 리그. 정말 이슈가 많았네요. 그리고 확전 공포까지 총 5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땡큐 젠스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망의 입이 우리 시장을 또 굉장히 기분 좋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거기에 또 여전히 저번에도 피지컬 AI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제 학습이 아니라 추론의 시대로 간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가장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땡큐 젠스낭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오늘의 종목은 어떤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일단은 GPU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GPU,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또 남은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또 중소형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 종목들을 또 많이 매수를 네,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탄력 있는 그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젠스낭의 이 땡큐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쵸? 뭐 고맙죠. 사실 그렇게 내보면은. 땡큐 한번 해주시죠. 땡큐.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땡큐 젠스낭 관련된 현성준 대표의 종목, 오늘도 2종목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현상준 대표는요, 이수페타시스와 원익 IPS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만나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PCB, 그리고 이 PCB를 여러 층 이제 쌓아서 고다층 인쇄 기판, 그래서 MLB에 대해서 세계 매출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제일 좀 입에 오르는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그리고 인텔 등에도 이제 MLB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점에서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좀 횡보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2월달 고점 부근이었던 15만 원까지 먼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으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만 먼저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원익 IPS 확인해 볼까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소부장 종목 중에 이제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증착 관련된 이제 막을 쌓는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제일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비 제조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특히 실적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삼성전자에 거의 다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나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많이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0% 넘게 나와줬고 그리고 매출액도 앞으로 이제 1조 넘게 잘 올라와주면서 이전년 대비해서도 한 45%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 땡큐 제인슨황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송재호 대표의 의견과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GTC 2026이 끝났습니다. 2026이 끝나고 제인슨황에 입을 또 주목을 했는데 키워드만 보면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추론, 삼성, 네. GT 그리고 또 현대차, 현대차의 어떤 변환, 뭐 로봇 이런 키워드도 나왔고 또 너무 많은 키워드가 나와서 시장에서 사실은 땡큐 제인슨황이라고 말할 만큼 환호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이번에 엔비디아 GTC 행사 보면서 네. 그 마지막 단계는 그 피지컬 AI라는 거, 그렇죠. 로봇하고 이제 자율주행 쪽 간다는 거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받겠다는 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베라 루빗 네. 차세대 그 AI 가속기 루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었죠. 그룹 3.0 네. LPX, LPU.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대만 TSMC를 만드는데 여기 그룹 3.0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맡긴다는 거죠. 4나노의 그 파운드리 쪽.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고 거기에 들어가도 SRAM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이제 단가가 비싸지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도 실적을 보면 5천억 달러에서 그렇죠. 1조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메모리 기업은 우리나라가 수혜받는다는 거고 또 엔비디아가 미래 산업에서 그렇죠. 이제 뭐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과 연결돼 있는 그리고 로봇 이 사업들이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방향성은 피지컬 AI 쪽이고 그 부분에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보통 주가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적과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엔비디아는 사실은 누가 말하고도 실적 기업입니다. 여태까지 실적을 또박또박 내주면서 큰 어떤 위용을 과시했다면 이번 GTC 2026에서 엔비디아는 이 실적 더하기 기대감이라는 엔비디아의 색깔을 이제 난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좀 나오는 그런 GTC 2026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오늘 두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삼성전자에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결국은 파운드리까지, 그러니까 메모리도 잘하고 파운드리가 잘하면 이제 앞으로 AI 가속기는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아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재호 대표가 선택한 땡큐 제인슨황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는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미래반도체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대반도체와 마찬가지지만 설계 IP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통과하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내기 때문에 네네. 이 IP 설계 쪽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서 동사 수혜될 걸 보고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면 이제 올해 그 K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조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또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새로운 AI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로봇, 자동차 이 관련된 산업과 국방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선방에 있습니다. 그 네. 관점에서 수혜가 될 걸로 보여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최대한 하단에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한번 보이더니 뭐냐면 이제부터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면 예전에 한번 테마로 형성하면서 올라간 적이 여기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하단에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신다면 한 9,000원 나이 때만 잘 네. 넘어가 준다면 추세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미래반도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쪽 중심으로 이제 유통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부터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전분기에 136억 달러, 이번에 238억 달러, 다음 분기에는 335억 달러. 그걸 봤을 때 삼성전자도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유통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3개월 텀을 두고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기업으로서 수혜가 될 걸로 보여서 미래 반도체를 한번 포커스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테마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 급락 나오면서 내려왔었는데 그래도 21선 자리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땡큐 제인스낭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종목들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FOMC입니다. 그렇죠. FOMC 점도표가 두 번째 키워드인데 사실은 예상을 했었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매파적 발언이 나올지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올지 했는데 역시 어마어마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살짝 달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상방을 정해놓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는다. 도움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로 좀 안심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던 FOMC였는데 자, 그럼 우리가 FOMC를 보고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이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사실 좀 정답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향후에는 오를 수 있다라는 오를 수 점에 있다. 조금 더 포커싱은 맞춰줘야 되겠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막 내리거나 왜냐면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4월, 5월에 그렇죠.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겠죠. 3월이야 지금 아직은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충격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보듯 뻔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사실은 조금은 하셔야 되겠다. 4월 CPI와 PPI 지금 안 봐도 뻔하다 뭐 이런 예상이 그렇죠. 조금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포커스를 우리 현상금 대표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 이제 건가요? 금리 인상을 뭐 단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향후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단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쪽 조금 한 번 더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키워드죠. FOMC 점도표에 관련된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한국금융지주와 DB손해보험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부터 만나볼까요?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멀리 미래에 한참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군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은행권 그리고 보험 쪽.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은행 쪽에 좀 말씀을 좀 포커싱을 좀 갖고 와봤고요.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의 자산운용이라든지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 전문금융 등 앞으로 이제 금융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를 좀 더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배당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도 2조 넘는 단기 수익을 좀 기준을 잡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3월에 같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가 있을 때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보시면서 이전 고점 3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으로는 20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요. 네, 두 번째는 이제 DB 손해보험인데요. 이제 DB 손해보험은 이제 금리 인상 시 앞으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자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 됐을 때 채권 수익에 대해서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보험 수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그 돈의 가치에 따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험은 늦게 지급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오르게 되면 채권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도 이제 상승 효과가 나온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 쪽을 좀 많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험은 미래 지급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 시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비슷한 흐름이에요.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추세로 보게 되면 여전히 잘 올라와주고 있어서 상단으로 보게 되면은 20만 원 정도까지를 우선 목표가를 보시고요. 하단으로는 15만 원까지 혹시 내려오게 되면 커트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 한국금융지주와 DB손해보험 저희가 FOMC 관련된 키워드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 일단 파월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인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연준의 의장은 그래도 좀 약간 뭐 비둘기파적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4월에 있는 우리가 CPI랑 PPI를 확인해봤을 경우 쉽게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재호 대표가 바라보는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어느 쪽이었나요? 뭐 확실한 부분은 이제 뭐 3반기 금리 인하기 좀 힘들어졌다. 보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하고 있겠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3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이어질 것 같고 그 데이터가 후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또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 좀 필요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9월이라든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재호 대표는 과연 FOMC 전도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는 카카오페이와 NHN KCP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두 종목을 선정한 부분은 이제 금융에서 약간 플랫폼 쪽으로 한번 더 깊게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서 선정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지금 뭐 거래 대금이 실질 거래 대금이 한 48조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고 또 실적으로 또 투자 업무도 하고 있고 보험 쪽도 매 분기 3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험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해서 또 포인트로 보면 두 기업을 포인트로 보면 이제 워낙 스케이블 코인이 또 이벤트가 있겠죠. 그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실질적으로 기회가 되는 큰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설정해봤고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61선을 이제 찍고 20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뭐 월요일정에 이제 밀린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물대는 이제 일단 77,000원 정도 구간이 상당히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눌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 KCP 같은 경우도 워낙 스테일 코인 쪽으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또 이 회사는 뭐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뭐 이런 그러니까 유통부터 결제 환불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가올 수 있는 기업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NHKCP가 이미 여러 어떤 은행들이라든지 사업에서 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거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어서 NHKCP를 또 워낙 스페일코인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번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네. 이슈가 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슈는 반복된다는 거. 또 거래가 한번 터져 있죠. 네, 거래가 한번 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렴하고 있으니까 또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시장을 하방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MC 전도표 키워드에 대한 종목들, 두 분의 종목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증시 방어주입니다. 이 방어주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불확실한 시기에 증시가 변동성이 그나마 적게 안정적인 종목을 저희가 방어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 시점 우리 현상준 대표의 방어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이게 섹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요즘 시장은? 섹터로 봐도 섹터로 봐야 괜찮죠. 될까요? 예,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제 방어주라 하면 기억하신 뭐 한국전력도 그렇지, 그랬고 한전. 뭐 그리고 네. 통신주도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냥 경기적으로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방어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또 탄력성이 되게 좋지도 않아요. 맞아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 없으면 포항제철. 그쵸. 이런 느낌이 있다. 저희 아버지의 종목입니다. 너무 오래전이니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포항제철 보고 계셨는데 어쨌든 철저한 그런 방어주의 색깔인데 네. 요즘은 좀 그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느 쪽 그래도 보세요? 이제 금융 쪽하고 그래도 여전히 통신 쪽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금융과 통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의 경기 방어주의 두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KB금융과 SK텔레콤을 선택해 주셨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KB금융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이제 숫자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주당 이제 930원 정도 이제 총 이제 3천억 규모의 현금 배당도 잘 이루어지고 작년 대비해서도 현금 배당을 잘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사주 소각 규모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약 1조 넘는 그런 하반기에도 매입을 한 부분을 좀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주주 환원율 자체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도 월등히 제일 높은 1위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그 부분에 포커싱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래요.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요새 나왔던 흐름들 거의 이제 3월 달 들어서면서 내려왔던 부분 다시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주봉과 월봉을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인 일단 16만 원 넘어가는 17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를 한 번 더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13만 원 정도 커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입니다. 이제 SK텔레콤이 통신으로만 많이 이제 치부되어 왔었다가 다시 이제 AI 쪽으로도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경기 방어적 성향도 있겠습니다만은 AI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AI 관련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투자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엔트로픽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지분 가치가 현재 갖고 있던 게 2조 원에서 3조 6천억까지 대폭 늘은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추가로 이제 서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착공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또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 있죠. SK텔레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네. 올랐죠. 언제 이렇게 올랐죠? 이게 AI 붐이 일면서 같이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통신주가 아니라 통신주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AI 관련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이제 SK텔레콤 쪽 쓰시는 분들 보면은 AI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 플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지금 54,000원이던 게 고점이 올라가서 한참 더 올라가는 고점이 한 8만 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다가 지금 다시 쉬고 있지만은 지금 주봉과 월봉을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차트가 이런 방어주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네. AI 붐이 일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방어주 성향으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 월봉입니다. 주봉 네. 일봉도 아니고 월봉인데 지금 굉장히 월봉이네요. 박스에 갇혀 있었던 게 올해 특히 몇 달 안에 이렇게 1, 2월, 3월에 AI 붐이 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올라갈 수 있다는 영향. 그러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한번 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줘도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의 기운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경기 방어주 두 종목, 키워드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송재호 대표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 경기 둔화, 불확실성인 시기에 변동성이 낮고 좀 말하면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저희가 방어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앞서 포항제철을 얘기했더니 웃으셨어요. 추억 속의 경기 방어주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추억 속에요. 경기 방어주. 옛날은 뭐 그 음식료 업종이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기업으로는 그리고 아까 통신주들 항상 이제 통신주들이 약간 설명했는데 항상 떠오르는 게 통신주였던 거예요. 통신 3사가 많이 뭐 KT하고 SK텔레콤 이렇게 글 나오면 이런 말씀하시면 이제 채팅창에 옛날 사람 뭐 이런 걸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송재호 대표는 현 시점 생각하시는 현 시점은 경기 방어주의 좀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앞서 SK텔레콤 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송재호 대표는 경기 방어주 어떤 섹터 쪽이 경기 방어 섹터라고 보시나요? 세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정부에서 밸류업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이 뚫렸는데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염려가 좀 작은 종목들. 네. 그리고 또 실적도 돼야 된다. 거기에 AI 모멘텀이 돼야 된다. 결국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저평가 주면서 정책 그리고 그래요. 실적까지 될 수 있는 종목을 세 가지 삼박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방어주가 아니라 그건 성장주 아닌가요? 아니 저평가 종목인데 저평가이면서 나중에 회복되면 치고 갈 수 있는,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포커스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증시 방어주 키워드에 우리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는 다우기술과 KC 이렇게 두 종목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우기술부터 만나볼까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이제 그 키움증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가장 지금 뭐 그래도 증시가 좋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럼에 불구하고 PBR 같은 게 0.4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키움증권을 통해서 이제 저기 IT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매출이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보면 1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키움증권부터 또 한국정보인증, 사람인 다양한 지분의 가치도 크다는 점 봤을 때 긍정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우기술 실적도 되는데 상당히 싸다는 거.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61선까지 한번 올라가다가 시장 급락나면서 이제 상승 과정이었거든요. 워낙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게 좋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하방에서 60을 지지해주고 5일선을 지금 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추세적으로 올라오면은 아마 이제 이 구간들 네. 6만 원 초반대는 약간 저항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우기술 저희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KC입니다. 네, 네. KC도 이제 우리가 한 포인트 성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환희스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C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쪽에 먼저 연결돼 있거든요. 자회사를 통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또 KC, ENC, KC 또 관련해서 이제 가스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수 있는 그 본업은 이제 가스 공급 장치, 하학 공급 장치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깔립니다. 인프라 쪽 깔리기 때문에 동사 수혜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자회사가 KC텍이 있습니다. 네. 지분의 가치 또 TCK를 한 1,7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대밖에 안 되거든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시고 말씀드려보면요. 네. 지금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점은 역시 지분의 가치도 있고 절표가 됐다는 점, 반도체의 성장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하방은 61선 자리를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방은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또 신고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코스닥 2부 리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코스닥 2부 리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우열반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냥 명확하게 나는 이게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다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산승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전 이거를 했을 때 네. 이게 과연 기준이 과연 명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조금 우려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승점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화돼서 이거 분명히 1부다, 2부다 정확하게 나오게 해서 승강제가 정확한 어떤 네네. 누구의 이견도 없이 그게 되는데 과연 이게 1부하고 2부를 나눴을 때 1부 끝에 있는 종목과 2부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과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걸 넘길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제도화될지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요. 요게 조금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그럴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코스닥의 지금 상위단에 있는 게 거의 다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제약바이오는 거의 다 2부로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실적이나 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또 반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식인 영웅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의 영웅 썬데이 종결자입니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영웅은 저희라면 이 2부 리그에서 전 영웅 종목들이 정말 많이 탄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에 그래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된다.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인데 좀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1부하고 2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요. 그게 조금 기대 반 걱정 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실적, 뭐 가장 그렇죠. 실적, 시총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렇죠. 나눠지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번 전 코스닥 2부 리그라는 키워드에서 어떤 기준으로 명확한 어떤 그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이제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선택을 좀 해봤고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쪽.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종목을 먼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코스닥 2부 리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의 종목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우리 현상윤 대표는 보성 파워텍과 서부 T&D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보성 파워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최근에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탄력성을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원전 중에서도 좀
큰 종목은 이제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겠습니다만은 좀 탄력 있게 원하신다면 보선 파워텍, 뭐 한정 기술 이런 걸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송배전부터 해서 전자회로 기판이라든지 폐쇄 장치 이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HVDC 방식으로 나왔을 때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 이쪽으로도 법적 지원 강화에 대한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형기기 제조사가 우리나라 원전에서의 가장 큰 핵심 이제 중소형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네. 원전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이전 고점을 모두 다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과 월봉 물론 부담은 될 수 있는 위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전 고점 라인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특히 요새 유가가 많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리스크를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원전 쪽 피난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워낙에 이제 단가가 낮죠. 훨씬 네. 낮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 자 다음 종목 서부 T&D입니다. 네. 이것도 약간 지금 부동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뭐 다 이거 아시겠지만 BTS에 맞습니다. 대한 수혜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BTS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또 많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고향 콘서트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이 패키지 여행이 모두 다 만판이 됐다 할 정도로 그래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를. 저도 이제 지하철 타면서 네. 외국인들 많이 접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용산 드래곤 시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낮은 상가의 대규모 이제 부지에 대한 자사주 그런 거에 대한 자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낮은 상가 일부 분양에 대한 매출만 해도 5천억이 넘는다라는 거 숨겨진 얘기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반영이 살짝 덜 된 분위기고 요새 좀 어찌 보면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좀 지나고 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갖고 와봤고요. 19,000원 정도까지 상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트는 13,000원에서 14,000원 하단만 내려가면은 커트하시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키워드는 코스닥 2부 리그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2부 리그에 대한 어떤 의견, 우리 송재호 대표 의견이 좀 먼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과거에 이제 지수 편입할 때 시가총액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주가가 마지막에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실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부실기업. 무서워가지고 이제 상폐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좀 걸려주려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이 하는 것 같아요. 부실기업을 조금 많이 네. 속아내고 네, 속아내기 좀 위해서. 안전한 기업으로 해서 유동성이 결국 돈이 공급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목표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의 밸류업을 보게 되면 소형주들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 시장에 소형주들은 주가 별로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프리미엄 지수에 편입된 거는 정부에서 믿고 해주는 거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막 몰렸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한일스 간 거 보셨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지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정부가 AI에 대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라든지 AI 관련된 부분도 클 것 같고 또 실적을 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결국 LNG라든지 BAI 쪽에서는 이쪽에서 좀 중요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결국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은 2부 리그로 좀 갈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러진 않고요. 않을 것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덩치로? 왜냐면 기술이전도 하고 이제 전망성 있는 거는 당연히 바이오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요. AI, 바이오 항상 강조하잖아요. AI, 바이오, 2차 전지, 그렇죠. 거기 반도체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바이오가 소외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2부 리그에서 영웅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제 이부 리그에서 나올 겁니다. 그 영웅이? 부분에서. 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상한가나 막 쭉쭉 튀어오르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말하는 네, 겁니다. 아마 그런 이제 정책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번에 ETF 보셨잖아요. 그래요. 저희 이 시간에 송호 혜택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폐입되니까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맞습니다. 급등 나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 리그에 연결돼서 ETF 상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하잖아요. 정부에 뭐 하냐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ETF 상품 막 밀어 넣을 겁니다. 코스닥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재호 대표는 정확한 기준 뭐 어떻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목을 정부 정책과 AI하고 또 연결된 그래요. 성장성하고 또 BAI 쪽에서 지금 어차피 가스라든지 LNG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LNG 조선업종이 성장성 이어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코스닥 2부 리그 키워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는요, 하이로코리아와 한양 ENG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로코리아부터 만나볼까요? 네, 하리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피팅 기업입니다. 간 이음새 쪽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LNG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전쟁은 에너지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전쟁이 끝나도 이 가스라든지 이 정유에 대한 어떤 공급망이 많이 바뀔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LNG 운반선 쪽으로 수혜될 걸 보고 있고 또 네. 해상 플랜트 쪽이 커질 것 같아요. 동사가 해상 플랜트에 연결됐으니까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피팅 쪽을 공부하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증설이 본격화 되니까 그 포인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차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 올라왔는데 뭐 월요일장에 시장 때 밀린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박스권이 이제 41,000원대입니다. 여기 돌파하면 신고가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PBR이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퍼가 9배 정도면 안 되기 때문에 간식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양 ENG. 네, 한양 ENG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4년간 450조를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한이스도 영위 쪽에 긴 플랜으로 600조 투자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사는 바로 수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업사이드 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차트 보시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추세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반 수혜의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전쟁 때문에 내려온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이 또 좋은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확전 공포입니다. 이게 중동 리스크에 관련된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일단 미 해병대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상전이 펼쳐지는 지상전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롱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좀 예측은 좀 지상전이 벌어지면 좀 오래는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실 것 그렇죠. 같죠? 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남의 아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주식 관점으로만 봤었을 때 수익을 창출을 시킨다고 한다면 피난처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수혜주 쪽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피해주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건지 일단 피해주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기준에서 두 종목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예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상군 투입이 쉽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했을 때 좌충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확률 싸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 마무리되는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탈출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포커싱을 맞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쪽, 그리고 종전에 관련된 좀 조기 종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가 확전 공포입니다. 그럼 확전 공포에 관련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자, 삼성 ENA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확정 공포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빨리 종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역발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동 관련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매출이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그래서 삼성 ENA를 먼저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LNG 실적에도 지금이 제일 적기라는 평가도 좀 많고 앞으로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해서도 올해 12조가 많이 잡혀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이제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이제 앞으로 있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그리고 가스 터빈에 대해서 이슈가 네.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름에 대한 부분 그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잠깐 주춤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네. 될 수 있다라는 점 양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 E&A를 확정 공포 관련주로 선택해 주셨고요. 자, 우리 송재호 대표도 포인트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쉽게 지금 탈출 전략을 좀 짜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저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될 것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알 수가 없으니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지금 뭐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피난처인지 수혜주인지 피해주 빨리 끝나면 또 피해주가 오히려 더 급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주를 한번 선정해봤고요. 제가 피해주.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유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 지상전이 확전된다 하더라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변동을 주면서 이제 치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있지만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 유가 때문에 그런 거죠. 유가 때문에. 그렇죠. 유가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좀 조정을 받아서 그나마 수혜주는 이제 제가 처음에 3월달에 그 수혜주들을 먼저 선정해 드렸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피해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과 제우스를 확정 공포의 키워드의 두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부터 살펴볼까요? 뭐 동진 세미케 대표적으로 3D 낸드, 네. 포토 레스트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3월달 수출 보니까 낸드 쪽의 수출이 307%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D램에서 AI 반도체가 낸드 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수혜될 걸로 봐서 한번 선정해봤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 흐름에서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네, 제우스 관련해서 포톤이 디본딩 장비 쪽인데요. 자동화 장비 쪽인데 어차피 지금 물량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해도 AI 반도체는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웨이퍼를 또 작업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하고 자동화 또 불순물 제거해주는 장비 쪽인데 이게 이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기업을 선정해봤고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또 차트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 그리고 동진생캠 두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결정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공개된 종목들 중에서 딱 한 종목,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선택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오늘의 종목들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대표 땡큐 젠스낭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5가지, 확정 공포까지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화면 캡처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재호 대표의 5가지 키워드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쭉 마찬가지입니다. FOMC 전도표도 있고요. 증시 방어주도 있고 코스닥 2부 리그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차게 준비한 키워드니까요. 이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나 사진이나 캡처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다시 보기도 좋으니까 다시 보기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평가가 아니라 다시 보기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선택한 15가지 키워드의 10종목씩 총 20종목 중에서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준 대표님 원픽 종목을 선택한 이유, 근거가 필요합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서부 T&D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자. 서부 T&D. 네, 아마 이제 주말 동안에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이제 BTS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관광에 대한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네.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래량으로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노하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2부 리그 키워드에 있는 서부 T&D인데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대표도 짧게 원픽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삼성전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꿈꿔왔던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모두 아울 수 있는 흐름에서 잘 또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유통회사 미래 반도체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분이 선택해 주신 원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늘 항상
저희는 시간이 늘 항상 부족합니다. 자, 그럼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심리를 읽어낼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썬데이 결정자입니다. 우리 전태룡, 김대복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네, 악수 한번 해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리모컨으로 네, 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네, 우리 오늘 김대복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단 김대복 대표님이 오시니까 든든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력이라는 건 무지 못하거든요.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오랜 기간 네. 주식을 함께 하셨던 우리 김대복 대표님. 어르신으로서 요즘 시장에 대한 한마디 평가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저희와 쭉 함께 하시는데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 남자 김대복입니다. 일요일의 남자 김대복. 네. 요즘 뭐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요. 많이 고민들 되시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뭐 세상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김대복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꼭 집어서 종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김대복 대표님, 이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준비 참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님 환영하면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님 지난주에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태룡 대표가 준비한 지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로 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저희 수익률 보세요. 김대복 대표님 수익률 보시죠. 깜짝 놀라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헥토파이낸셜이 더 갈 것 같아서 헥토파이낸셜하고 비츠로테크 일단 방산 이슈가 좀 있으니까 네. 두 개 가볍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표 시멘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면 안 되고 아직 호재는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쭉 추적을 해보시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슈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예요. 그래서 헥토파이낸셜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되기 전에 우리 종결자에서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고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수급으로 볼 때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104%의 수익이지만 저는 더 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물론 104% 올라간 이 시점에서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2분기에도 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죽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되고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결자 오셔서 이 헥토파이낸셜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츠로테크인데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왔지만 사실 미국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약간 좀 제가 마음에 걸려요. 네. 시장이 꺾이면 비츠로테크는 올라갈 것이고 그럼 종목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로 비츠로테크를 같이 보시면 종결자 공부하신 거에 대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김대복 대표님, 저희 썬데이 종결자 종목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글쎄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역시 저희 또 이제 대단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어떤 시장에 대한 이 포인트들도 굉장한데 그만큼 김대복 대표님 또한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리뷰 전태룡 대표의 지난 종목 리뷰 만나봤으니까 가장 한 주간 인상적인 이슈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김대복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GTC 2026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FOMC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마지막에 살짝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살짝 달래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하나도 달래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연준 의원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확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그게 뭐가 위로가 되나요? 어쨌든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슨 왕의 입 또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줬던 이슈도 있는데 지난 이슈 중에 뜨거웠던 이슈 그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이슈라든지 그것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우리 김대복 대표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글쎄 뭐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미 뭐 앵커님이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젠슨왕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이미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전쟁이 좀 더 확장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뭐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펀치를 맞았을 때 한 두세 번 딱 맞으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뺄 수는 없다. 제가 이제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8번 생겼는데 네. 이번 달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트럼프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지난해 4월달 보셨잖아요. 그냥 항복 문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다코할 수 있는 다코할 자리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를 통해서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실까요? 트럼프의 타코가 예상이 되고. 이제 네. 그 이제 전장에 그냥 뭐 그 해병대를 투입한다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뭐 이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네타냐후하고 지금의 트럼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제 여론 자기가 또 중간 선거해야 되는데 그럼요. 어떻게 하면 도망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쭉 밀다가 아 그만해야지 하고 결국은 빠지거든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양손 들고 나오는데 지금 그런 흐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유 주초에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말고 그래요. 또 여기서 우리하고 그 미국 시장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전태령 대표님 얘기했듯이 네. 미국은 깨져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깨져 있으니까 깨져 있는 데는 그냥 뭐 악재 나오면 그냥 우르륵 쏟아지지만 우리는 안 깨져 있으니까 내리면 누군가가 그래요. 받아갈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크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다음 네, 주 시장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룡 대표께도 질문을 들어볼 텐데 지난주 이슈 보면 앞서도 제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은 금리, 네. 유가, 네. 환율 네. 뭐 이렇게 삼중고를 힘들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좀 평가를 하시는지와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전망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국은 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즉 저는 이제 우리 그 레버리지 인버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이제 인버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런 악재 속에 너무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네. 다시 확전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이 과연 버틸 것이냐 이런 건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뭐냐면 상승을 베이스로 하락을 변수로 봐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 이게 참 어려운 장이기도 한데. 상수를 기본으로 놓고 그쵸.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어떤 하락의 변수 그렇죠. 툭툭툭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왜냐면 이게 유럽도 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 못하고 깨지면 우리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확정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양시장 다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전태룡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를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그 뷰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상을 해도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뉴스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는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그리고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2부 출발합니다. 54분 나오고 51분 나오고 4분이라고 깜짝 놀랐네, 시간이. 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결정을 해 드릴 텐데요. 시장의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 피난처는 네모다. 아, 그래요. 이 변동성이 정말 큰 그런 시장인데 앞서 전태룡 대표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기본을 상승으로 네. 놓고
하락을 좀 변수로 봐야 돼요. 놔야 된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놓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네네. 이거 답이 없는 얘기인데 질문 드리면은 그래도 해주십시오. 시청자분, 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시장은 네. 상방이든 하방이든 전 찍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하방을 보고 있으면 그걸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지금 시장은 네. 미국은 보여요. 네. 하방을 좀 찍어놓고 가는 그쵸, 것 같고, 맞아요. 유럽도 그랬는데 또 하방을 좀 찍어놓고 맞아요. 가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시장은 상방을 찍어놓고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해요. 글로벌 증시야 우리만 또 따로 노는 건가?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또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상방으로 봐야 되는지 하방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요즘은 거짓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호재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정책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번 주는요. 강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강한 종목은 하락할 때 덜 빠집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은 그 키워드가 결국에 우리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한 종목,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제가 정말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롤러코스터 장세 속 피난처. 피난처라는 것은 변동성에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전태룡 대표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롤러코스터 장색 속 피난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고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 있죠. 우리 시장은요 소부장주 중심에서 움직이고 또 반바지 중심에서 움직여요. 지난주에는 반도체에서 소부장이 우리 코스닥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종목에 대한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매할 경우엔 저는 진짜 정말 만약에 제 동생이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은 좀 확인해라. 왜냐면 지금 이란 미국에서 계속 휴전 이야기가 있는데 지상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뉴스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슈가 되고 실적도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실적도 있었고 수급도 몰리는 종목에다만 올리거든요. 지금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수급도 좋고 현 구간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 개발의 성과를 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낙수 효과의 기대감도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미국의 시장의 조정이 사실 좀 애매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지면요. 신고가 보여줬던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덜 빠지지만 고점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우리 시장이 상승했을 땐 요 중심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를 하지만 만약에 미국 유럽이 빠졌을 때 우리 증시가 계속 버티느냐 못 버텼을 때는 요 종목들이 빠질 수 있어서 우리가 어제 그 금요일 종가 기준상에서 마이너스 한 6% 되면 야 이거는 약간 관망하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저는 어쨌든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미국하고 유럽이 이게 좀 약간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또 걸립니다. 네. 그래도 자신 있게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피난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 의견 들어볼 텐데 어쨌든 롤러코스터 변동성이 이거 말을 좀 풀면 이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에서 피난처 방어주는 네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피난처는 결국 방어주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 우리 제가 앞서 1부에서요 방어주 얘기하면서 포항제철 얘기했어요. 포항제철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에 방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때의 방어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포항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포항제철 보유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있죠. 그러니까 저는 포항제철 보유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마 전태룡 대표님 저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포항제철급의 어떤 그런 증시를 방어해주는 우리가 명확한 방어주라고 지금 보실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흔들 때는 그 유틸리티 같은 이런 그러니까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따박따박 수익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박따박 수익 나는데 확 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장에서 철옹성 같은 것들을 본다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게 대표적인 거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시장이 막 흔들릴 때니까 뭐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 현금이 잘 통하는데 뭐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성장성도 있는데 그동안에 주가 잘 못 갔어. 이런 종목들을 찾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섹터는 통신. 예. 종목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롤러코스터 장세 속의 피난처는 SK텔레콤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SK텔레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제 2025년도 25년도에 그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도 했고 네네. 그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나와서 실적이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흔드는 당에서는 현금의 어떤 보유력이 많거나 방어력이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통신 섹터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회사를 주목하는 거는 통신 플러스 AI 인프라를 네. 가지고 있는 회사.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잭파가 터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가장 핫한 엔트로픽이라는 이 엔트로픽의 어떤 투자 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엔트로픽의 투자 지분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초창기 2023년도에 투자했을 때는 네.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정도가 됐댔는데 지금 이제 한 3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3조에서 4조 정도로 평가하고 봤다. 이게 어마무시한데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있지만 이제 그 본업의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 회복이 되고 AI의 어떤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면 지금은 이게 배당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좀 불확실할 때는 통신주 뭐 이런 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세 속 피난처는 SK텔레콤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화장품주. 네모로 외국인을 유혹한다. 화장품주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글쎄요, 화장품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섹터입니다. 화장품 섹터. 현 시점 화장품 섹터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제작진이 화장품을 뽑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네. 상승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 왜 상승하냐면 전 그렇게 봐요. 지난주에 사드가 중동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요것 때문에 혹시나 뭐 한알령에 대한 이슈나 뭐 왜냐면 돈이 정보를 늘 선행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화장품주가 시장에 주목받는 게 아닐까. 그거 있고 네. BTS. BTS 있죠. 그리고 그렇죠. 또 공연 이제 봄이 되면 네. 공연이 쭉쭉 열리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화장품. 그래서 우리 전태룡 대표님은 그럼 화장품을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의 화장품의 분위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APR 관련주가 네. 일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화장품 ETF가 있어요. 그게 조금씩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한번 저는 이제 지수와 연관 없이 움직이는 종목을 오늘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주 네모로 외국인을 유혹한다. 그만큼 또 외국인이 관심 있어하는 화장품 섹터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전태룡 대표는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대표적인 네, 종목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APR이 우리 화장품주에는 대장주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그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고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요.
한알령 관련주의 대장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상당히 좋은 그런 매출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아모레퍼시픽이요 6년 만에 일단 최대 영업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화수, 라네즈 같은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전에 원래 보통 중국이란 국가는 지금은 괜찮지만 보통 외국의 브랜드 이름을 갖고 오면요 유명한 것도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설화수는 설화수라고 그대로 불려줬을 만큼 중국에서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미국 관련된 중심 글로벌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면세 비중에 대한 비중이 크고 있고 수급에 대한 흐름도요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여러분들께 저는 시장이 만약에 미국, 유럽이 기술적 반등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꺾이면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수 관련주는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좀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지수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10여 년 동안 쭉 조정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방금 우리 최기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엔터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도 바닥권에서 한번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화장품 주류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첫 번째 대장은 그 APR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따라서 이 아모레퍼시픽은 주가와 별개로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체크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단기 조정이거나 뭐 살짝 그 매도가 나오는 조정이면 개별주는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의 시장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추세 하락이 나오는 시그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없고 경제가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땐 모든 종목들이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베이스로 다 이 종목들을 보시는데 반드시 조정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같이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종결자 끝까지 보시고 전략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한참 오랫동안 우리가 언급이 안 됐던 섹터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그중에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위치일까요? 지금 보면 어려운 장에서도 현 구간대에서 바닥에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매도가 나오거나 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네. 외국인과 기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 이유도 시장하고 약간의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모레퍼시픽도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고 아무튼 시장이 급락장이 아니면 이 개별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 섹터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으로 외국인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재복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네모로 외국인을 유혹한다. 몇 가지 공통적인 것들입니다. 화장품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가 좀 부각이 되고요. 외국인을 유혹하려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만큼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향, 뭐 중국향,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외면당했던 중국향, 우리 근태룡 대표는 그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그동안 쉬었는데 요즘 언급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화장품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 뭐 전날에 그 BTS 공연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이죠. BTS부터 시작해서 예. 블랙핑크도 예고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이런 공연들도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인데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 쪽에 이런 수출을 하다가 지금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확장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이 그렇게 확장이 됐을 때 주가는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개념이 굉장히 오래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래서 뭐 그게 대표적인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화장품 안에서 각종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주 네모로 외국인을 유혹한다. 우리 김대복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는 달바글로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달바글로벌. 그 이제 달바글로벌은 이제 화장품을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프리미엄 비건,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비건을 파는 회사이다. 그래서 원래 그 미스트 세럼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화이트산 그 화이트 트러블이라는 이탈리아산 원료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승무원들이 뭐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히트를 쳤고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는데 최근에 주가가 실적이 따라주지 않다고 보니까 주가가 상장되고 나서 많이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어떤 다변화를 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이나 미국 아마존 이런 시장에서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네.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지금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온 자리고 그래서 이제 2026년도는 이익이 퀀텀 점프를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니까 메리츠증권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26년도 영업이익이 7,0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 매출이 1,788억이 매출인데 영업이익인데 영업 마진 자체가 21%나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지난해 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니까 네. 주가는 거의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콘돔 점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져나왔죠. 좋습니다. 그럼 달바 글로벌 짧게 차트 한번 봐볼까요?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네. 달바그로븐을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담은 전혀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격대를 보면 24만 7천 원대에 갔다가 이게 그 10만 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옆으로 기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우리가 6,300까지 갔다가 왔는데 지금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자리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과 달바 글로벌로 외국인 유혹한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겨울 가면 봄, 네모가 코스닥 한파를 녹인다. 그래요. 지금 코스닥은 아직 겨울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요? 네. 뭐가 되나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죠. 네. 얼음이 녹으면요? 얼음은 물이 되지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얼음이 녹으면 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고 카피였어요 예전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라는 아이의 카피에 제가 굉장히 탤런트적인 성격이 있네요. 네, 굉장히 감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전태룡 대표님 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코스피에 봄이 오기 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봄이 오려면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계속 코스닥에 그래서 네. 겨울이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깨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봄 오라고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깨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이 코스닥 시장을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깨어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럼 해봐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정부에서 저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일단은 그 코스닥 150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좀 부담을 가졌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조금 전에 김대국 대표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종목이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위대하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괜히 나온 게 아니어서 이 두 번째 종목은 진짜 봄이 와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태룡 대표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전태룡 대표의 봄은요 YC로 온다고 합니다. YC가 코스닥 한파를 녹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테스나 테스트 똑같은 검사 장비예요. 이 YC는요 일단 실적하고 반도체 중심에 있고 사이클에 있고 또 삼성전자의 403억 규모의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네. 정말 그 실적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설계, 생산 그리고 테스트가 돼야 이제 발주가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AI나 또는 이제 HBM 관련해서 고성능에는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검사의 중요성이 상승이 됩니다. 후공정 테스트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요. 이제 단점은
반도체 업황에 약간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 이 네. 부분이 약간 걸리더라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겨울잠 자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까지는 그래요.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딱 자리를 잡았어도 혹시나 미증시가 너무나 큰 폭의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면 밀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겨울 가면 YC와 함께 코스닥 한파를 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봄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의 봄이 오기 위한 조건. 지금 코스닥이 겨울이라는 건 동의하시나요? 예, 겨울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봄이 오기 위한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전투령 대표 얘기대로 정책적인 이런 면도 있고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은 봄이 왔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현재 봄이 오면 우리 통상적으로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라고 있잖아요. 네. 그 꽃샘추위가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중동 전쟁이 꽃샘추위면 이 꽃샘추위가 자연의 섭리를 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봄이 이미 와서 얼음이 녹고 있는 데는 저도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 예, 그래서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결국은 이제 대동강 물을 녹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예. 대동강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김대복 대표의 봄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녹일지 봄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는 ISC가 코스닥의 한파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ISC 어떤 내용일까요? 이 ISC는 지금 이제 뭐 봄을 녹이는 그 얼음을 깨트리는 이런 종목이고 이미 얼음을 깨트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애들은 전부 다 올랐으니까요. 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MEMS라는 기술, 그러니까 미세한 열선에 반도체 테스트 공정을 집어서 이 반도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소공정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16위란 말이에요. 그 이제 코스닥의 이 20위 안에 있는 그 이제 코스닥의 안에 20위 안에 있는 반도체 섹터는 세 종목인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회사가 좋은데 잘 안 올랐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ETF라는 거 상품이 최근에 인기인데 그 ETF 상품에 코스닥 150이 되든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되든 이런 쪽 안에 이 종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는 좀 부담이 돼요. 네네.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을 여기서 가져온다는 건 주가상으로 부담이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코스닥을 3,000피를 가져가는데 반도체가 코스닥 안에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오늘로서 충분한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ISC가 코스닥에 봄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이 가면 봄, 코스닥은 YC와 ISC가 녹인다라고 두 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미국 종목 팔고 네모 매수하자. 그래요. 미국 종목을 팔고 이걸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자. 그러려면은 뭐라고 할까요? 미국 종목에 대한 장점이 뭐였을까요? 미국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탄력적이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요즘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미국 종목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그게 현 시점에는 좀 우리가 그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지라 그럼 그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 종목으로 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뭐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봐야죠. 자, 바로 종목 공개합니다. 자, 대한항공이네. 이게 그러면 사실은 대한항공이면 또 우리가 유가와 연관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충돌이 있기는 해요. 지금 뭐 이제 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최대 피해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이긴 한데
요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번 주에 저의 키워드는 개별주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는 약간 떨어져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호재와 개인적인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대한항공 유가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약간 일단 항공사에 대한 부담 가중은 단점이지만 지금 뭐가 있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좋아요. 자, 호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분쟁 가능성이 살짝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에 그분들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수급이 될 수 있겠죠.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봄이 되면 여행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가에서 나와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요번 시청자 여러분들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 시장과 별개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대한항공이 최근에 어려움에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거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수 관련 종목들은 살짝 좀 조심해서 봐도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종목 팔고 대한항공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우리 김대북 대표의 이제 종목 볼 텐데 김대북 대표가 주식을 하시면서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신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번에 말고? 글쎄 이제 우리가 서학개미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서학개미. 서학개미가 일어나기 전에 그럴 때는 별로 없었죠. 없었죠. 예, 처음 별로 보시는 없고 거죠. 오랫동안 서학개미가 일어났던 것은 그 이제 매그니 피센트가 올라오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투자가 그쪽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그니 피센트의 어떤 영업 마진이나 이런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들이 전체를 끌고 갈 만한 이런 자리가 됐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어쨌든 미국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예. 우리의 서학개미 분들 이제 우리에겐 또 서학개미가 아니라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학개미로 만들기 위한 조건. 그러면 미국의 주식보다 그 장점을 그대로 품고 있는 종목을 준비하신 건가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북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북 대표는요, 소울 반도체 탑2 플러스를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반도체 탑2입니다. 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국 쪽으로 동남풍이 불고 있다. 네. 이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장의 큰 물줄기가 AI라는 큰 물줄기를 가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도 반도체 그 탑3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70에서 90%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네.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성장성이나 수익을 가지고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그 이익의 모멘텀이 따라주는 이런 종목이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 뭐 마진을 계속 내면서 300조, 400조의 그 영업이익을 내는 어떤 시점이 온다면 그쪽과 관련돼 있는 시장 흐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종목을 고르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에 자금들이 몰려 들어왔고 한국 ETF에 자금이 몰려 들어오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ETF 교육하는 사이트가 마비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큰 머니 무브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첫 번째는 ETF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따끈한 종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오늘 제가 추천하는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예요. 탑2. 네. 이게 어떤 비중을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른 이제 반도체에서는 거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독특하게 지주회사 SK 스퀘어를 지분을 이어서 이쪽에 시장 흐름이 최대 65%까지 올린 상태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신한 뭐 이런데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 반도체가 가면
그 MLCC가 따라가잖아요. 신고가가 반도체가 신고가 날 때 MLCC 따라가는데 MLCC에 삼성 전기가 들어가 있고 요즘 반도체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기판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2 플러스에 그 플러스의 나머지 8개 종목에 대표적으로 삼성 전기하고 지금 이제 SK 스퀘어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반도체 이래서 업종 대표주가 올라간다면 이 종목을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탑2의 종목에 나머지가 8개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탑2는 SK 스퀘어가 탑 아니.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의 놓고 50%인데 놓고. SK 스퀘어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태는 바꾸었지만 그 하이닉스의 지분을 높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탑2에는 삼전닉스가 들어있고 예, 삼전닉스가 50% 들어있고 50% 들어있고 예. 나머지 50%를 8개 종목으로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1차 벤더라든지 예를 들면 예, 이런 종목으로 구성을 해놨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매력적이다. 이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를 여기다 집어넣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독특하게 MLCC라는 것하고 그 이제 우리가 CXR, CXL 뭐 이런 반도체 어떤 메모리 부분들을 그래요. 여기다 적게 되면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거예요. 지금 4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소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격은 1,780원인데요. 1780원. 이게 이제 초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ETF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가총액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가총액이 별로 안 큰데 자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살자는 사람이 막 늘어놓으면 LP가 이걸 좀 더 늘리는데 이게 늘어나면 주가가 그래 뭐 꼭 옵션의 미결제 약정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지금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린 사람들보다 남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면 이건 사면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종목 팔고 대한항공 그리고 미국 종목 팔고 소울 반도체 탑2 플러스를 매수해 보자라는 두 분의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네모 종목으로 인생 역전 막차 타자. 아, 그래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갖고 가게 합니다. 인생 역전에 대한 막차. 결국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그러네요. 자극적입니다. 네, 자극적입니다. 이게 인생 역전의 막차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 키워드를? 저는 지금 정말 간절하잖아요. 네, 간절해서 간절하죠. 정말 네. 단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어떤 업종을 쏴야 될지 마지막 네. 나의 한 발이 한 발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쏴야 될 업종을 마지막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일 것 반도체예요.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예요.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럼 전태룡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마지막 한 발은 심택. 그래요. 심택 이해했습니다. 일단 왜 그랬냐면 요번에 한 발이 혹시나 빗나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워낙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 키워드 워딩은 좀 자극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선택을 해드렸는데 심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여러분들 그 두뇌고 심택은 신경망. 그러니까 연결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가 크면 우리 이제 심택도 좋아지고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가 점차적으로 후행 지표로 막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 회사예요. 신경망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서 올라간다면요, 심택은 상승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염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미 증시가 빠지고 유럽 증시가 빠지는데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견딜까? 견디지 못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모든 종목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심택의 흐름이 지금 전고점에서 돌파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못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해요. 이거는 시그널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에서 좋았을 때인데 안 좋으면 실패하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택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생명선 지켜준다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택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택 지난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음에도 굳건하게 버텨줬던 그런 종목이 바로 심택입니다. 기판 쪽으로도 또 심택을 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어찌되었던
인생 역전의 마지막 한 발이 있다면 난 심택을 네.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도요. 종목으로 인생 역전 막차를 타보자. 종목으로 인생 역전 해보신 분들을 많이 보셨겠어요, 살면서.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있었기가 한 38년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IMF도 대단합니다. 겪어봤고 뭐 닷컴 버블도 겪어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 사건도 겪어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어려울 때 주가가 참 바닥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망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는 거. 그냥 뭐 인삼 하나 먹고 뻘떡 일어나는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일단 최악으로 들어왔던 종목들이 그래서 실적이 살짝 살아 들어오는 이런 계기가 되는 종목. 그래요. 이 종목들이 예, 나는 폭발적이다. 근데 또 그렇게 봅니다.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경험치가 또 있어야 되는 종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인생 역전 마지막 한 발은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공개합니다. KMW, 5G의 영웅, 네. KW. 얘 진짜 5G 때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제 중국이 5G가 엄청나게 이게 올라가니까 5G를 딱 그냥 딛고 6G로 그래요. 전환하면서 시장이 5G에 대한 기대감이 싹 줄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 우리가 보면 그 초반에 이쪽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뜨거웠죠. 떨어졌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KMW는 이제 바닥에 왔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미국의 그 AT&T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향후 5년 동안 370조의 그 디지털 UD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기업을 배제한다면 지금 이제 그 에릭슨하고 삼성전자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쪽의 통신 분야가 출자가 되게 되면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기술력은 아마 KMW가 가장 기술력이 뛰어났다고 봐요. 특히 이제 대용량 지금 다중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통신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나 기지국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나 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락 같은 데다가 딱 때려 박아서 하는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 최고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판의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에릭슨의 1순위 파트너는 좋습니다. 삼성인데 삼성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놈이 이놈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가격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그 89,000원대 이렇게 갔다가 주가가 이쪽에 지금 이제 6,00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주봉상으로 2주 올랐습니다. 이 3월 달 2주 올랐는데 우리 주가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돼서 이런 기술이 오는데 특히 올해 6월 달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 경매가 있을 때 이 안테나나 이런 기지국의 어떤 기술력을 뛰어난 회사는 네.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KMW. 이 두 종목 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네.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역시 심택과 KMW로 막차를 한번 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종결자가 선택한 종목들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전태룡 대표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변동성이 심할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찾은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외국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 봄에는 YC가 봄의 역할을 코스닥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이제 아닙니다. 대한항공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심택, 마지막 한 발은 심택으로 역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피난처, 방어주는 SK텔레콤, 통신주가 왕이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화장품주를 봐야 될 때가 왔다. 달바글로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코스닥이 녹으면 SIC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종목 팔고 솔 반도체 탑2 플러스를 매수하자. 매력이 엄청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KMW,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다. KMW로 인생 역전타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개된 종목들 저희가 쭉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딱 하나 종결자가 선택한 이제 원픽 종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어도 되고요. 굳이 이 안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태룡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선정 기준을 짧게 들어보고 종목 만나볼까요? 잠깐만, 오늘 먼저 화면부터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나라면 이번 주 메모를 매수한다. 선정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또 공부했던 종목들도 좋은 거니까 그 중에 하나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으로 매수한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 자 이제 다음 주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거고요. 시장이 꺾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거예요. 심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대응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은 앞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가격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음 주 상승인데 꺾이면 시장이 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렸던 공부 종목들 체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 나라면 다음 주 이 종목을 선택한다. 선정 기준 짧게 들어볼게요. 그 이제 그 단순한 어떤 통신의 부품사를 떠나서 AI 시대의 어떤 신경망과 같은 그 이제 무선 주파수와 관련돼 있는 기술 리더 KMW를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KMW. KMW 앞서 설명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정도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MW를 이제 볼 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2019년도 5G 때 KMW가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근데 이걸 낼 수가 있는 자리다. 예, 목표가는 5만 원대로 보고요. 네. 손절 라인은 28,5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나라면 이번 주 이 종목을 선택할 것이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청자들께 드리는 선물,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신 김대복 대표님. 예.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으시죠? 네.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제 4월 달이 이제 3월 달이 조금 이제 힘들었거든요. 1,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이 이제 다 가고 4월 달이 들어가면 어차피 아까 대동강 물이 녹는 것처럼 우리한테 봄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봄을 녹일 수 있는 핵심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동강, 한강 얘기하셔도 되는데 대동강까지. 아니 왜 대동강이냐면 네. 이 대동강은 북쪽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얼음이 잘 얼고 잘 한강은 그렇죠. 그냥 웬만해서 잘 안 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제 한강은 저희가 자주 가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대동강은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전태룡 대표도 또 준비한 선물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매일 하고 아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황이나 또 급등주 종목을 공부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유튜브 전태룡 채널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물 있습니다. 썬데이 종결자 TV 전태룡 대표가 준비한 선물인데요. 1668에 4386으로 전화해 주시면 무료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고처에서 드디어 2분기 대비 증시 대전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국고처 증시 대전망인데요. 무료 강연입니다. 선착순 200분만 모실 수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많은 분을 모실 수 없다라는 점
그만큼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서울 마곡 코엑스 컨벤션 센터 502호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1599-0700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종목의 끝장보기, 주식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